자,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이 최근에 그래도 EPL의 어떤 그 왕좌를 두고 가장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팀이죠.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우승을 한 번씩 했고, 물론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처음에 이 경쟁을 했을 때 맨시티가 우승했을 시즌에는 리버풀이 진짜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칼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난 시즌에 경쟁을 했으나 지난 시즌은 사실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리버풀이 독주를 했고 맨시티는 쫓아가기 버거워하는 느낌. 그리고 올해는 리버풀도 불안하고 부상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시즌입니다만 결과적으로 1위에 올라가 있는 반면 경기 수가 모자라긴 합니다만 리그에서 초반부터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었던 패배 맨체스터 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 주심 크레이크 퍼슨, 이 사람이 문제 많은 사람이죠. 주관이 없어.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대기심은 마리너고요. VR의 폴티언이 핵망? 이거 뭐야? 걔 빅매치에 왜 이런 애들을 모아놨어? 미쳤네. 자, 두 팀의 팬들은 모두 다 약간 좀 마음에 그 준비를 하시고, 이 경기 또 막 VAR 얘기 나오고 매치 오브 더 데이나 아니면 그 먼데이 나잇 풋볼 이런 데다가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가듯 드네요. 자, 지난 시즌의 성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 아니라 맞대결. 안필드에서 펼쳐졌던 경기에서는 3대1로 리버풀이 이겼고, 에티하드에서는 또 맨시티가 4대0으로 각자 크게 이겼습니다. 자, 리버풀을 상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리그 홈 3경기에서는 11득점 1오, 되게 세네. 그러네요. 홈에서는 리버풀을 확실하게 잡아냈군요. 자, 그리고 리버풀 10번의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26실점, 실점이 많네. 좀 흔들렸구나. 클린시트가 없다.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리버풀의 수비진이 부상자로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록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썩 반가운 기록이 아니네요. 자, 매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이제 2연승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전에 너무 좋지 않았고 득점포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는 왜 그런가 보면 이번에 제수스가 복귀를 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골을 넣었지만 공격수들 트위치 2인방이라고 트위치 듀오가 지금 부상으로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득점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 때문에 골도 부족하고 승리를 따내야 될 때 따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펩은 클럽 상대 통산 8패나 있습니다. 펩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얼마 없는데 그중에 대표 감독이 클럽이죠. 자, 리버풀은 최근 7경기 15실점, 역시 실점 부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26경기 동안 15실점을 했는데 그 다음 15실점까지 걸린 경기가 7경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수비라인이 무너졌고 최근에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거, 이런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반다이크가 있을 때 7실점 한 게 크긴 커, 아스톤 빌라한테. 근데 없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메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히든풋볼 EPL에서 얘기를 했는데 형철이도 거기에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조고메지가 물론 이 선수가 완벽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 실수도 많은 선수인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약간 반다이크 빠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대래 이전보다 밥값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가 봐. 야, 다이크 형 있으니까 더글라스 반다이크 형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좀 안일한 수비를 하다가 오히려 더글라스 반다이크 형이 빠졌다. 그럼 나라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정신을 좀 차리는 느낌? 이것도 한두 번 그러고 말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부상자 보겠습니다. 아구에로 안 돼요. 맨디 안 돼요. 안 되는 게 나아. 칸셀로가 나으니까. 그 다음에 페르난지뉴 조금 더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수스는 이미 복귀를 했죠. 나올 수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파비뉴 안 돼요. 티아고 알칸타라는 일단 팀 훈련에 참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비 케이타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모르지? 또 클럽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케이타 실패야. 그렇지 않나요, 리버풀 팬들? 케이타 가격이 싼 선수는 아닌데 라이프지히에서 보여줬던 기대했던 모습 전혀 안 나오죠.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예. 그 다음에 치미카스는 뭐 복귀는 해도 뭐 당장 선발로 나올 선수는 아니고, 마팁은 출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다이크 시즌 아웃 빨리 복귀하기 쾌차하기를 바라겠고요. 챔버 아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으로 봤을 때 맨시티는 참 안 좋습니다. 리그에서는 너무나 안 좋으나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차곡차곡 3승을 거두면서 조에서 1위로 팍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그에서 분위기를 챔피언스 분위기 좀 이어가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는 좋아졌어. 후벤 디아스가 박스에 진짜 괜찮아. 그리고 라포르트는 뭐 중요할 때 실수가 아주 간혹 있어서 그렇지. 리용전이라거나. 그런데 미들맨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칸셀로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오른쪽 워커는 초속 4초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비는 괜찮아. 근데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맨시티의 좀 유리한 공격이 좀 덜 나오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제수스 아구에로가 다 빠지면서 골을 확실하게 박아줄 수 있는, 이 박음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리버풀은 일단 아탈란타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특히 디오고 조타 연속골을 지금 빠바바바박 넣고 있죠. 조타 잘 잡았어. 조타 괜찮아. 좋다. 뭐 울버햄튼에서는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뭘 어떻게 교정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주고 있고, 난 이 선수가 진짜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리버풀 진짜 잘 사는 선수라고 보이고, 그리고 AV전, 야동전에 크게 진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골도 잘 나오고 있고 좀 실점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좀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다는 4경기 연속골이고 4경기 6골입니다. 피르미누, 원정난 피르미누가 부진한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골 넣어줘야 됐을 텐데 좋다의 어떤 이런 활약은 너무나 반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은 그냥 이 정도인데 이거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4-3-3이 나오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경기에 들어서면 요즘에 맨시티 막 2-3-2-3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이 후벤 디아스가 후방에 서 있고, 뭐 라포르트는 그 약간 위 자리에 서 있고, 이 칸셀로와 워커가 오히려 좁힌 다음에 중원을 좀 같이 잘 이렇게 메워주는, 로드리와 함께 이런 느낌에다가, 그게 스털링이 됐든 마레즈가 됐든 누구든 간에 좌우 윙포드가 오히려 그때 폭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폭을 제공하면서 딸려나가는 풀백 그 사이, 이른바 그 하프 스페이스, 그곳을 이 칸셀로나 워커가 공략을 해주고 그곳으로 케빈 데브라이너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퍼스트 나이로 나왔던 페란 토레스가 빠져나오면서 역시 글로 돌아 들어간다거나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인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개가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 칸셀로가 왼쪽에서 이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 좋다 보니까 왼쪽 위주의 빌드업이 괜찮은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맨시티의 어떤 주요 공격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왼쪽에 주로 스털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스털링, 그 다음에 칸셀로,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뭐 이를테면 필포덴이 될 수도 있고, 뭐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왼쪽에서의 공격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왼쪽에 똥만 싸던 친구들이 빠지고 주안 칸셀로가 그 역할을 잘해주면서 왼쪽이 돋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대로 좌우의 윙포들이 넓게 벌리면서 생기는 그 폭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꽤 괜찮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제수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최전방에 아구에로가 없으니까 설 수 있는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털링, 가브리엘 제수스, 그 다음에 최근에 제로톱에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페란, 그리고 필포덴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누구야? 마레즈도 있고, 이러니까 누가 나올까요? 저는 스털링이랑 제수스랑 오른쪽에 마레즈가 일단은 베스트로 보여요. 그 다음에 페란 토레스를 교체 카드로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포덴을 쓴다면 이 경기에서는 사실 뭐 포덴이 이번 시즌 폼이 지속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베르나르도 실바 자리,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가 나올 수 있는 그 왼쪽 메짤라 자리에 포덴이 나오면 좀 약간 활기가 도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지난 시즌은 좋았는데 올해가 약간 포덴 자체의 폼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많이 뛰는 리버풀이라면 포덴을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아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 이거는 뭐 펩은 언제나 그런 거니까, 그리고 칸셀로의 활약, 3톱을 과연 어떤 선수를 세울 것인가, 이 정도가 좀 맨시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리버풀은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 자, 핸도는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바이널둠이 나오겠죠. 그럼 이 나머지 한 자리에 케이타를 저는 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커티스 존스냐 제임스 밀러냐. 근데 커티스 존스는 좀 잖아요. 그래서 누구 솔지 잘 모르겠어.
저는 그래 이런 경우에 4-2-3-1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클롭이 경기 중에 후반에 들어가거나 약간의 교체 카드를 통해서 4-2-3-1을 써요. 근데 그게 또 잘 통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방법도 돌릴 수 있지 않나.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거 대신에 마이널둠 핸드를 두고 만에 살라를 최전방에 아니면 뭐 공미 자리에 둔다거나 아니면 살라를 오른쪽으로 빼고 피르미누 조타를 동시에 쓴다거나 여러 가지 변주를 줄 수 있으니까 4-2-3-1을 기습적으로 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왜? 핸도와 마이널둠 말고 나머지 한 자리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타냐 피르미누냐. 아까 얘기한 대로 4-2-3-1을 써서 조타 피르미누를 다 쓰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4-3-3이라면 최전방에 누구를 쓸 것이냐. 근데 저는 아탈란타전에 조타가 나와서 피르미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르미누는 안 좋아요. 피르미누가 영 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저는 조타가 나오는 게 오히려 맨시티의 어떤 여러 가지 수비와 미드필더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으로 조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마팁이 나온다면 고메즈 마팁이겠죠. 근데 마팁이 못 나온다면 주 고메즈 옆에 누가 설 것이냐. 파비뉴도 못 나오니까 나다니엘 필립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웨스트햄전에서. 그래서 필립스를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마팁이 돌아와서 마팁이 정상적인 매치 핏으로 뛸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인데 안 된다면 지난번에 좋았던 이 필립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